안녕하세요, 옥상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사이즈가 큰 디오라마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는 분 모두 2025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디오라마라는 게 결국 어떤 상황을 재현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더 스토리를 담아서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되게 본격적인 겨울이기도 하고 신년이라서 다들 고민도 많을 텐데 어떤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사력을 다해 전쟁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결국 전쟁도 끝이 난다. 전쟁 속에서의 희생 또는 구출,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폭격을 견뎌낸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적들을 표현해줬습니다. 모델링 작업을 시작한 뒤로 인두가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라 얼어붙은 표면을 나타내기 위해 쇠가 좀 언 듯한 이런 느낌을 블랙 위에 화이트로 표현해줬습니다. 비교적 덩어리로 도색을 하니까 되게 빨리 끝났고요. 단순한 명암 도색이지만 거친 질감 위의 표현이 돼서 느낌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쭈빼기! 이대로도 꽤 멋지지 않나요? 분진이 묻어나오지 않게 코팅을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되어줄 베이스를 제작할 건데요. MDF 목재판 위에 스티로폼을 접착해줬습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꾹꾹 접착해주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한 덩어리입니다. 이번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인데 3D 프린터로 단순한 형태의 집을 출력해주고 위치를 봐줬습니다. 집의 위치라던가 로봇은 어디에 놓을지, 호수가 있다면 어디에 위치할지 이런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출이 분산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가장 첫 단계이지만 저는 이때부터 되게 설레는데요. 열선으로 스티로폼을 깎으면서 앞으로의 이미지를 더 구체화해가는 시간입니다.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또 고민이 찾아올 찰나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주제에 걸맞는 프라모델이 필요해서 한참 샵에서 고르다가 이렇게 군용 차량과 난민들을 만나러 온 군인 아저씨들 키트를 구입했는데요. 점점 작품들을 만들다 보면 필요한 재료를 선정하는 자기만의 안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조립하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서 최대한 짧게 담아봤습니다. 정말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면 더 사실적일 것 같아서 LED도 달아줬습니다. 사람이 꽤나 여러 명 들어있는 키트인데 35분의 1 사이즈라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보다 작은 사이즈고요. 조립 난이도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도색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작은 종이컵에 분류를 해주고요. 도색할 준비를 해줍니다. 에어브러쉬가 작업실 안으로 오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 비닐로 전부 막아줬는데 좀 무서워 보이네요.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컬러 도색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정말 사람 도색할 때는 너무 작아서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미니어처들이 완성됐습니다. 손가락 하나보다 작네요. 이제 나무들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노끈을 철사 사이에 여러 개 끼워주고 돌려줍니다. 짜잔. 좀 더 자연스럽게 흐트려주고요. 클레이로 나무 기둥을 덮어줍니다. 작업실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질수록 뭔가 완성돼 가고 있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인 위치를 한 번 더 잡아주는 타이밍입니다. 다소 평평한 지각면에 굴곡을 줍니다. 겨울이라 스티로폼이 손에 너무 들러붙네요. 커다란 언덕도 붙여줍니다. 한 대 때려줍니다. 다음은 페어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잔해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3단 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담벼락은 저도 처음 만드는 과정인데요. 층을 내주고 벽돌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줍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를 더 눌러서 입체감을 표현해 줍니다. 창작은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 과정인데 결국 새로운 걸 시도해도 그 전에 시도해봤던 무언가에서 연결되는 거구나 하고 요즘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항상 도색을 끝내고 나서도 좀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집이 불이 꺼져 있으면 좀 허전하니까 내부에 이렇게 조명을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빛이 너무 생으로 나오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불투명 코팅지로 창을 막아줍니다. 이제 빛이 좀 자연스럽죠. 로봇의 발이 이곳에 위치할 건데 주변에 이렇게 파편들도 표현해줍니다. 땅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주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흑색깔로 지표면을 색칠해 줄 건데 진흙 같은 재료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땅 위에 마치 무언가가 지나간 것 같은 모양도 표현해줬습니다. 여러 재료들로 좀 더 사실적인 표현들을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뇌절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뭘 많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호수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아크릴판을 접착해주고 레진을 부어줄 겁니다. 너무 투명한 색보다는 살짝 탁한 색으로 부어줬고요. 레진이 은근 한번 접착되면 강력해서 발 부분도 이렇게 레진으로 고정해줬습니다. 건담도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LED를 하나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가슴 안쪽 부분에 위치시켜서 내부에 아직 최소한의 에너지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려고 했습니다. 사타구니 아래쪽에도 조명을 설치해 줬습니다. 마지막 텍스처 재료들입니다. 점점 완성이 돼 가는데요. 차량에 진흙이 묻은 듯한 표현, 폭격을 맞고 날아가 버린 듯한 팔 한쪽,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더욱 생동감 있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남은 부품들로 잘린 팔의 파편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크게 데미지를 입은 듯한 방패 안쪽에 이렇게 타공철판을 접착해 줬고요.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아직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데, 녹 표현을 더해줘서 시간이 흘렀음을 표현해줍니다. 이제 각 파츠들을 조립해주고 베이스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침 레진도 잘 굳었네요. 물 표현은 유리처럼 일정하지가 않고 출렁이니까 이런 표현을 해줄 때 가장 좋은 건 겔미디엄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웨이브를 만들어주고 건조시키면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이 됩니다. 물과 땅이 만나는 부분에도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육중한 발이 땅을 밟아서 생긴 잔해들도 표현해줍니다. 드디어 눈을 뿌려줄 건데요. 물풀을 물과 섞어주고 베이스에 분사해줍니다. 그 부분에 살살 스노우 플레이크를 뿌려줍니다. 이게 꼭 무슨 케이크 장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나무에도 눈이 덮이겠죠. 요리에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좀 방정맞네요. 날아가지 않게 스프레이 접착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담벼락으로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줄 건데요. 집 하나만 남기고 전부 폭격으로 무너져 버린 잔해들입니다.
벽돌들까지 표현하면 정말 사실적이겠다 싶어서 이 부분들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보자란 생각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신경 쓰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이랑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베이스 밑부분도 검정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쯤에서 한숨 돌리기 위해 위스키 한 잔을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자네들 위에도 눈이 얹어져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벽돌 틈새에도 눈을 표현해 줍니다. 귀여운 눈사람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마무리로 재질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적 없던 디오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